자, 안녕하세요. 저는 합교의 법학원에서 관세평가 강의하고 있는 황성택 관세사고요. 네, 우선은 지금 1차 끝나고 이제 2차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오늘 그냥 설명드릴 거는 그냥 2차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2차 처음 시작하면은 좀 되게 막막하거든요. 1차야 뭐 그냥 객관식이고 사실 뭐 하다 보면은 그냥 답만 풀면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2차는 결국에 풀어서 이거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하게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 2차 과목은 4교시까지 있죠. 그래서 관세법을 보고 그 다음에 HS, 그 다음에 관세평가랑 무역, 실무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보는데 새끼 과목이 있어요. 여기에는 환특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뭐 상품학이라고 있는데 상품학이 사실은 그 우리가 공부할 때 HS가 그 저희 관세율표로 공부를 하는 건데 관세율표 보면 호해설이라고 있거든요. 각 호별로 해설을 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상품학적인 측면인 거고 사실 거의 그냥 HS는 그냥 관세율표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품학만 써놓을게요. 그냥. 그리고 관세평가는 딱히 뭐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2가지의 새끼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2차를 처음 공부를 하면은 아마 관세법이라든지 관세평가 이 정도는 우리가 1차 공부할 때 관세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봤던 거라서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실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HS라든지 그리고 무역실무 쪽도 여러분 그래도 무역 영어 공부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보시긴 했겠죠. 완전 처음 보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건데 HS 이거 좀 처음에 좀 되게 난해하실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수험생 한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내년 이맘쯤이 되면은 사실 HS를 제일 좋아해요. HS는 외우면 되거든요. 외우면 되는 건데 사실 나중 되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오히려 관세법. 관세법은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고 관세평가 좀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고 실무도 나중 가면은 실무는 좀 많이 그 본인 전공이라든지 성향을 좀 많이 타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뭐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1년 한 2, 3개월의 시간이면은 관세사 2차는 마스터하는데 저는 충분한다고 봐요. 진짜 저는 정말 충분한다고 보고 저는 딱 2년 정도 공부해서 합격했거든요. 딱 2년 정도 했어요. 딱 2년 정도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실제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저 동기들도 그렇고 2년 차에서 합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2년 차에 합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본인이 1차를 처음 받고 내년에 2차를 처음 보는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 그때가 제일 합격하기 좋은 시즌이니까 절대 나는 2년밖에 안 되니까 다른 분은 뭐 3년 차인데 4년 차인데 내가 좀 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1년에서 그러니까 2년이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고 2차 처음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1년 2개월이면은 다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만약 자기가 3년 차, 4년 차다 하면은 본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번 기회에 더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면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본, 심화, 문풀,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학원마다 조금씩 말하는 거는 조금 다르고 뭐 커리큘럼 명칭이 조금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기본적인 틀은 기본적으로 한번 싹 보고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2회독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회독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것 좀 보고 뭐 연습 문제라든지 뭐 유사한 문제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 재고 푸는 모의고사를 거쳐서 이제 실제 시험으로 보러 가시는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본에서 심화 이렇게 하고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12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12월까지 계속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계획을 되게 세부적으로 짜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차 할 때도 다른 그 공부 계획을 짜서 열심히 하셨을 건데 공부 계획을 짤 때는 항상
우리가 내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연 단위의 목표가 있겠죠. 연 단위 목표는 내년 시험이에요. 내년 시험 합격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월 단위의 시험, 월 단위의 계획도 있어야 되고, 주 단위의 계획도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의 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격했을 때 제가 합격 수기에도 많이 써놨던 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7일 있잖아요. 이렇게 7일 있으면은 시간을 다 쪼개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이렇게 7일이 있으면은 저의 그 경험으로 따지면은 저는 항상 독서실에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왔거든요.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오면은 아침에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타임이 있어요. 한 타임이 있고, 밥은 먹어야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공부하려면은 절대 밥을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점심을 먹고 오면은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와서부터 이제 저녁 먹으러 갈 때까지는 크게 2타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서 점심 시간보다는 점심에서 저녁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대충 시간을 따져보면은 그냥 제 시간대로 할게요. 제 시간대로 따지면 여기서 그냥 8시 30분 정도로 때리고, 그럼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면은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밥 먹고 온다고 치면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한 과목을 볼 때 최소한도 한 3시간 정도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 방법을 짤 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저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로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서 이렇게 많이 공부하셨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그럼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4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시 하면은 7시 밥 먹으러 갔다 오면은 8시가 되죠. 8시가 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딱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은 11시거든요. 딱 11시 타임. 이렇게 하면은 만약 나는 뭐 밤에 공부가 너무 잘 된다, 그러신 분들은 좀 늦게 일어나서 밤까지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 최소 시험 보러 가기 한 달 전에는 사람이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문과생이라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그래도 사람의 시간이 시험 시간이랑 좀 맞잖아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우리도 아침부터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여기도 그러면 첫 번째 타임, 여기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타임, 네 번째 타임 이렇게 쪼개놔요. 이렇게 다 쪼개놓고 여기서도 이제 월별로 다 쪼개놓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나는 죽어도 막 7일 공부하는 게 힘들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1일은 쉬세요. 1일을 쉰다든가 뭐 토요일을 쉰다든가,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지금 6일이고 4타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24번의 타임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24번의 타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각 과목별로 4개로 쪼개면은 한 과목당 6타임씩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각 그 과목별로 보통 수업을 들으면은 보통 여기까지 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거의 일주일에 2회씩 수업을 들어야, 아마 여기 한번 들었고 다 모든 학원이 거의 다 그럴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인강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인강 듣는 시간을 여기다 정해놓고, 만약 자기가 학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 학원 시간에 맞춰서 여기가 자기가 수업 듣는 거는 다 정해놔야 되거든요. 수업 듣는 걸 정해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인강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인강을 들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막 이게 인강이 올라오잖아요. 인강이 올라오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날은 그 다음에 법을 듣고,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는 뭐 HS를 듣고, 그리고 평가, 뭐 실무 이런 식으로 나는 하겠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왜냐면 자기가 공부하는 그 순서나 이런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4번의 타임 동안 할 때 전 과목을 공평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배울 때 자기가
나는 HS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오랫동안 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그게 장기적으로 되면 나중에 더 안 좋아지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회독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해가 다 돼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HS 처음에 공부하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이해가 되냐면 한 가을쯤? 한 추석쯤 가서 이제 전부 치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야채랑 뭐 채소랑 고기 뭐 036, 076, 086 이런 것들이 저 15류에 있는 기름이랑 이 73류에 있는 이 철판 7323에 있는 뭐 철강제 뭐 주방용품이랑 저 엄마가 들고 있는 저 82류의 수공구들이랑 이런 걸로 써서 점점 16류로 온다든가 아니면 20류로 온다든가 이런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그거 관련된 주기정 이런 게 그때 가서 떠올라요. 그럼 그때 가면 이해가 되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짜서 만약에 월요일은 법이랑 HS는 인강 듣는 날이다. 그럼 나는 만약에 인강을 오전에 듣겠다라고 했으면은 와서 인강 들으면은 보통 3시간씩 하죠, 수업을. 3시간씩 하는데 뭐 한 좀 배속어 들으면 1.2배속 아니면 1.4배속 정도 하면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인강을 들으면은 한 3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인강 듣고 나서 한 최소한도 30분은 인강 들었던 걸 빠르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날은. 그러니까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한다든지 간에 아무리 집에 가서 피곤해도 30분 내지 1시간은 그날 수업 들은 거는 반드시 자기가 복습을 해봐야 돼요. 이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피곤한데 그거 어쩔 수 없이 하셔야지 그걸 한 날이랑 안 한 날은 다음날 복습할 때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하시고 그러면은 보세요. 이날 와서 법 인강을 들었어요. 1회차를 들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학원으로 따지면 1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시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회 듣고 그 다음에 HS 1회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이제 나는 그럼 그날 계속 법이랑 HS만 할 거냐? 그거는 뭐 선택이에요. 난 이렇게 인강 듣고 그날은 이걸 더 공부하겠어. 그럼 아니면 이날은 진짜 HS만 더 인강 들은 걸 한 번씩 더 복습하고 싶다. 그럼 오후에도 그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 나는 그래도 하루에 좀 골고루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날 복습한 거는 이날 들은 건 이날 짧게 복습하고 이날 들은 거 이날 짧게 복습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평가나 실무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고 그 다음 날 그럼 나는 인강을 이제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날 와갖고는 평가 실무 이런 식으로 인강을 듣는 거거든요. 노란색 치는 거는 인강입니다. 이런 식으로 듣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법이랑 HS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날 인강 들었던 거는 이제 일로 가서 이쪽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날 가서 이렇게 복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날에 또 보통 2주씩 일주일에 2회씩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또 이걸 들으면은 법을 듣고 HS를 듣고 평가 듣고 실무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강 듣고 복습할 때 이날 좀 복습했던 거 부족한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복습을 땡기든가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평가 듣고 실무 듣고 법 듣고 HS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겠죠. 그럼 마지막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법이랑 HS 평가 뭐 실무 이런 식으로 해서 첫날은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한 거를 이렇게 같이 복습을 한다든가 맞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좀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금요일이랑 수요일을 바꾸세요. 저는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날은 인강 듣지 마시고 왜냐면 학원 업로드나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건 업로드가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날은 인강을 듣지 마시고 인강 듣지 마시고 복습한 걸 또 복습하세요. 이런 식으로 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날 목요일에는 이제 월화 수 이렇게 한 것이 다시 반복돼서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주일을 시간을 정확하게 쪼개놓고 항상 이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딴짓도 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 그 왜 그러냐면은 계획이 좀 세세하게 계획이 안 잡혀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들거든요.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자기 자리에 탁상 달력을 하나씩 갖다 두시고 자기가 이렇게 쪼개놨으면은 저는 항상 제 탁상 달력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1일, 2일, 3일, 4일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항상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쪼개놨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쪼개놓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여기는 HS 법, HS 평가 실무 봐야 된다. 이렇게 4개만 쪼개내면 시간은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다 쪼개서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추가로 뭘 해야 되냐면은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단순히 난 오늘 법 공부할 거야. 오늘 그냥 HS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뭐 수업을 듣고 하면은 1회차 때 공부하는 범위가 있고 우리가 보통 16회차 동안 한 과목을 돌리거든요. 아마 모든 학원이 다 그럴 건데 저도 그렇고 16회차 동안 돌리면 이게 2달이에요. 맞죠? 이게 2달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날은 내가 인강 듣는 날이니까 1회차를 공부를 하겠죠. 그럼 이날도 1회차를 공부할 거고 얘도 평가는 1회차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2회차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달력에다 쓰실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1일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법 1, 그 다음에 HS 1회차 그 다음에 평가 뭐 실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회차 정도 됐다라고 하면 뭐 이날은 4회차 이렇게 공부할 거고 인강 듣는 거 한 다음에 평가는 내가 저번 주에 들었던 3회차를 복습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나중에 이게 한 바퀴가 돌고 나서 받은데 이거를 우리가 16회차로 처음에는 우리가 16회차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16회차로 나눠서 하는 게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범위가 되게 좁기 때문에 3시간 동안 보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빨리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16회에서 8회차 정도는 금방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달력 쓸 때는 이제 여기다가 평가 뭐 1, 2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합쳐놓는 거예요. 근데 보통 16회차에서 8회차?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책을 한 번 돌리는데 이 칸을 16번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8번 쓰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다 보면 알 거예요. 법이랑 실무가 범위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리로 넘어가기 전에 한 12로 줄인다든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사고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은 자기 책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목차에서 여기서 1장 뭐 2장 뭐 3장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자기가 여기서 쪼개는 거예요. 1, 2, 3 해서 처음에 16까지 쪼개 놓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1, 2는 합칠 거면 여기서 다른 색깔로 해서 1 그럼 나중에 이렇게 8 이렇게 끝에는 8까지 합쳐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12로 합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합쳐지고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진짜 많이 쪼개져 봤자 4개? 4개 정도로 쪼개지면은 되거든요. 처음엔 16회차를 보면서 막 한두 번씩 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16회로 이걸 16개로 나눠서 보는 게 너무 지루하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면은 왜냐면 많이 봐야 되거든요. 시험은 무조건 다회독이긴 다회독. 그러면은 12회로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제가 하는 평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진짜 좁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로 8회로 줄여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줄이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 나중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12월쯤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전 과목이 한 4번, 4회 내지 8회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막 빨리 해서 막 가을 됐는데 막 하루에 뭐 한 5번 만에 한 번에 보고 막 4번 만에 한 번에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계속 보셔야 돼요. 천천히 보면서 이걸 계속 다회독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딱딱딱딱 쳐내는 개념으로 이걸 계속 공부를 하시고 아마 이렇게 해서 내년에 모의고사 시즌쯤이 되면은 보통 전 과목이 한 처음에 시작할 때 8회 이렇게 모의고사 볼 때 8회로 나눠서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그런 식으로 나눠서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나는 그게 좀 짧다 싶으면은 4회로 쪼개서 보고. 그럼 보통 나중 되면은 4회로 해서 계속 보거든요. 4회로 해서 본다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은 전 과목을 일주일에 1회독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6일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6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법이랑 전 과목을 하루에 이렇게 다 4개로 쪼개서 봤을 때 이날은 다 1번을 보고 2, 3, 4번을 봐서 1회독에 돌아갔다. 맞죠? 돌아가면은 우리가 하루는 모의고사를 보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날은 모의고사의 범위를 공부를 하는 날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이런 식으로 쪼개놔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이 내용이 어느 과목에, 이 과목에 어느 범위에 있다. 앞에서 뒤에서, 앞부터 1부터 100까지가 있을 때 이거는 한 7번, 8번 이 정도에 있다. 이런 게 감이 와요. 이렇게 감이 잡히려면은 계속 이걸 쪼개놓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전 과목이 4회가 되면은 내년쯤부터는 1, 2, 3, 4 한 다음에 모의고사 전날 모의고사 공부하고 모의고사 보고 와서 모의고사 보면은 5시에요. 집에 오면 6시, 7시거든요. 저녁 먹고 강평 들으면서 그날 모의고사 본 거 정리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틀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뭐 하루 종일 놀 거 아니죠? 한두 시간 정도는 자기가 진짜 못 썼던 거나 이런 거는 정리하는 시간 갖고, 그러고 나서 또 하루를 또 한 바퀴를 또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를 보고. 맞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모의고사가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1, 2, 3, 4 보고, 그럼 전범위 모의고사를 봐야 되면은 그날 결국 이날은 뭐냐면 전범위를 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쯤? 빠르면 한 달? 늦으면 한 달? 빠르면 2달, 3달 전에도 이렇게 완성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라고 제가 강요 드린 거 아닌데 저는 이렇게 짜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달력에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면은 대충 내가 오늘이 이날이면은 최소한도 한 2주 정도의 그 날짜까지는 다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짜라 그래서 오늘부터 달력 갖고 가고 내년 6월까지 다 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 단위로 짜는 거는 한 1, 2주 정도 전에서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짜놔야지 되고, 만약 내가 오늘 공부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와서 밥 사준대요. 그래서 잘 살았나 봐, 인생을. 그래서 고기 사준대요. 고기 먹으면 소주도 한잔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졌어. 이날 못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일로 땡겨가야겠죠. 비워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쪼개서 목표를 계속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시간만 정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멍만 때리다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루를 다 이렇게 쪼개놓고, 그냥 과목, 내가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과목을 다 정해놓고, 그 범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쳐내가야지 되는 거고, 1회부터 16회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길게 보는 날도 있고,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16회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거 다 두는데 한 2주 정도, 거의 4주 정도 걸리거든요. 맞죠? 한 번 돌릴 때 1부터 4번, 그 다음 주에 4번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4가 왜 기준이냐면, 이렇게 6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의고사를 안 보면 1, 2, 그러니까 1, 2 공부했으면 이날은 1, 2를 같이 보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 3이랑 4를 봤으면은 그 토요일에는 3과 4를 같이 보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16회로 쪼개잖아요. 그럼 이거의 나의 복습은 한 달이에요, 한 달. 4주인 거고, 8회면은 2주. 그래서 4회면은 일주일에 1회독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숫자 세서 1, 2, 3, 4, 5, 6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2 했으면 1, 2, 3, 4, 3, 4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나중에 8회째 쪼갰다 그러면은 1, 2, 3, 4, 1, 2, 3, 4 5, 6, 7, 8, 5, 6, 7, 8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똑같은 범위를 빨리 봤다가 천천히 봤다가 빨리 봤다 천천히 봤다 이렇게 계속 이게 트레이닝이 계속 돼야 돼요. 이게 계속 트레이닝이 돼야지, 빨리 보는 거는 자기가 전반적인 내용을 쓱 훑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고, 천천히 볼 때는 자기가 그때 놓치는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디테일들은 그때 챙기는 거예요. 그게 계속 줄였다 늘렸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전반적인 틀도 잘 갖춰지면서 그 디테일도 다 잡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한 달, 1년 한 3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 시간대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다 짜서 공부를 하면은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할 때. 이렇게 좀 해야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각 내용들을 공부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마 다 각각의 과목의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제 느낌만 알려드릴게요. 관세법이 1장부터 13장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환특법을 별개 과목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관세법 1부터 10을 공부하는 거를 목표를 짜놓고 그러면서 또 이것도 1부터 10까지를 이렇게 과목을 같이 해서 같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관세법이 있고 환특법이 있으면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나 오늘 관세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환특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관세법 1장부터 13장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관세법 14장이라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회독 다 돌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는 그냥 HS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평가도 진짜 별거 이건 진짜 별거 없어요. 너무 쉬워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는 범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우리가 처음 뭐 기본 이론 들을 때 16회차로 쪼개서 공부를 하고 아마 그 다음에 바로 8회차로 줄이실 거예요. 이거는 8회차로 줄이고 아마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이 4회로 줄여지는 게 가장 빠른 게 아마 평가가 될 거예요. 평가는 나중에 다른 과목들은 1, 2, 3, 4에서 일주일에 1회독 한다 치더라도 평가는 2개로 쪼개서 1, 2,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나중에 넘어갈 거거든요. 평가는 왜냐면 범위가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외울 것도 너무 적고 그러면 그 평가는 뭘 해야 된다?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만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만 풀어보고 하는 거를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여기서 글빨이라는 게 제일 많이 먹히는 게 평가거든요. 평가는 글 쓰고 하는 게 좀 가장 좀 중요해서 그런 걸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되고 실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중에 공부하실 때 아시겠지만 책 같은 거 사보면 실무가 제일 두껍거든요. 실무가 제일 두꺼워요. 실무가 전체 과목 중에서 제일 두껍고 이것도 지금 책에 다 별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 책만 하면 요만큼 될 거예요. 요만큼 될 건데 실무 그 많은 걸 다 외울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시겠지만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엄청 책 두꺼운데 80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80점이고 이거 10점 10점이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엄청 두꺼운 책이 나올 건데 그리고 이것도 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거를 잘 줄여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그런 걸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실무 공부할 때도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저도 나중에 결국에는 그 당시 수업하시던 선생님의 그 요약 자료 기준에서 제가 다 거기다가 모든 필요한 내용을 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본서 안 봤어요. 기본서를 거의 한 2달에 한 번 정도 보고 그 정도 수준으로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것만 봐도 기본서 저 두꺼운 거에서 필요한 거 내가 다 뽑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80점짜리인데 책 2권 두꺼운 걸 2개를 보면은 책 넘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회라든지 4회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계속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절대 실무는 다 똑같이 외워서 쓸 수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줄일까? 어차피 실무는 다 협정이고 다 번역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서술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대외랑 외국한 같은 경우에도 대외랑 외국한은 10점짜리이기 때문에 50점이 안 나오거든요. 50점이 대외랑 외국한에서 나오진 않을 거고 저도 너무 옛날에 해서 잘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공부한 걸 설명드리면은 보세요. 아마 책별로 해서 한 200쪽짜리의 책들이 각각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건 무조건 10점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 책에서 하나를 툭 집어서 딱 펼쳐서 여기에 있는 걸 서술해라 라는 게 이 시험의 특징이거든요. 이 과목들의 시험 특징이에요. 뭐 관세법이나 뭐 이런 거는 이 책에서 여기 있는 내용이랑 여기 있는 내용이랑 여기 있는 내용 설명하고 비교해서 설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관세법 50점이고 그리고 다른 그냥 10점짜리에서도 여기에 있는 내용과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HS도 뭐 간단하게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것 중에서 뭐 이런 것들 뭐 설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평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 알아서 풀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무도 결국에는 실무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 있는 내용, 여기서 있는 내용 이렇게 써라 라고 나오겠지만 대회랑 외국하는 제가 느꼈던 관점으로는 책에서 한 페이지를 딱 폈을 때 여기 써. 이거예요. 그냥 한 페이지 써. 이게 실무거든요. 이게 그 대회랑 외국한의 문제의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책에서 한 300점씩 준비했어요. 한 300점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수업 들으면서 할 때는 이렇게 회독을 하면서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 전반적인 틀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선생님들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나올 수 있다. 기출도 됐었다라고 하면은 그 책에다가 계속 그쪽 부분 접어놨어요. 이렇게 접어놔서 이렇게 다 접어서 이제 한 30개 정도 되면은 거기서 번호를 다 매겨놨거든요. 이렇게 번호를 매겨놔서 그쪽만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앞뒤 내용 몰라도 문제에서 여기 써 라고 해서 그거 내용 알고 있으면 내가 그걸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의 뭐 큰 틀이나 이런 거는 계속 공부를 하면은 전반적인 틀 이런 거는 개념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맨날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식 써주고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시즌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아까 제가 8시에서 8시 반에 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8시에 왔던 이유는 뭐냐면 8시에 와서 8시 반까지 아니면 8시 40분, 50분까지 이걸 봤어요. 왜냐면 이거는 대회랑 외국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무도 지금 안 됐는데 실무하고 나서 저거 해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실무가 다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아침에 가서.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 다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수업 듣고 할 때는 계속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번, 3번 정도는 정독하면서 읽어보시고 읽으면서 자기가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중요한 거를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걸 정했다 라고 하면은 한 300점짜리면은 한 30개거든요. 30개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8회로 쪼갠다? 아니면 4회로 쪼갠다? 라고 하면 대충 하루에 봐야 되는 숫자가 나오죠. 맞죠? 8회로 쪼갠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3개 내지 4개 정도 보면 되는 거고 4회로 쪼개면은 하루에 한 6개? 보면 되나요? 숫자가 약해서 6개 정도 보면 되거든요. 6개, 7개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해서 뭐 8회로 쪼갤 때면 하루에 한 20쪽 정도 읽는 수준? 20쪽 정도 읽는데 한 3에서 40분 정도 쓰는 거예요. 한쪽에 1분 정도 읽는 거면은 완전 대충 읽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쪼개서, 지금 여기서 이전에는 이제 대회랑 외국한을 하는 거죠. 환특법은 따로 안 팠습니다. 왜냐면 환특법은 내가 정해놓는 이 16개의 범위, 아니면은 이 8개의 범위 안에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놨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식이 조금 저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환특법은 실제로 앞에 관세법 환특이랑 연결시켜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회랑 외국하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쪼개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2차 시험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글자 따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말을 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뭘 말하냐면은 이해랑 암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막 말해요. 주변에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이해는 뭐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패딩 입기 전까지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건방지게 뭐 암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부터 다 외우려고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부터 외우려고 해도 결국 까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울 때부터 외운다고 한다? 그러면 절대 못 외워요. 그러니까 처음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나중에 다 외워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수업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수업 내용 들으면은
이해하고 나중 되면 이해되면 암기가 필요 없다는 말도 솔직히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다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짝짝짝짝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암기 안 해도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가는 거는 너무 먼 길인 거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냥 수업 내용 이해하면서 법 내용 이해하면서 암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면 돼요. 제가 하고 있는 과목에서 보면은 우리 관세법 30조 1항 아시죠? 관세법 30조 1항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별로 안 어렵죠? 수준표 가격에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요소를 더해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라는 게 관세법 제30조 1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호부터 6호의 가산 요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외워서 쓰는데 아파 죽겠네요. 이렇게 외워서 쓰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외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외워서 써야 되냐면은 책에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다가 종이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12월이 될 때까지는 항상 필기를 할 때 연필로 쓰세요. 연필이나 샤프로 쓰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필기한 거는 나중에 되면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 되면 다른 걸 필기해야 되는데 펜으로 써버리면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필로 쓰시고 이제 내년쯤 돼서 그때 가서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럼 그때는 1월에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검은색 펜. 3월에 모르는 게 생겼다. 파란색 펜. 4월에는 빨간색 펜. 뭐 5월에는 다른 색 펜, 초록색. 그래서 저는 주황색, 보라색 펜도 아직도 있어요. 그때 공부할 때 샀던 게.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색깔 보면서 아 내가 이건 최근까지 몰랐던 거다 라고 하면 나중에 넘기면서 그런 거 위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옆에 규정이 써 있으면은 옆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이 학원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은 집에서 출발하면서 네이버 지도 찍어봤겠죠? 네이버 지도 찍고 나서 이제 오면서 계속 봐요. 지하철역에서 어디서 내려야 되지? 보고 가려면 환승을 어디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본단 말이죠. 근데 많이 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올 때 그냥 막 오거든요. 맨날 너무 많이 왔으니까 그냥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쓸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한 번씩 보듯이 중간에 한번 내비게이션 보는 지점만 자기가 정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옆에다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급할 가격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금액에 이런 식으로 옆에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 지급해야 할 금액에 법정 다음 각호의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처음에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럼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뒤집다 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려놓고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보면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될 건데 계속 보다 보면은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봐.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범위를 쪼개놔서 하루에 이렇게 공부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거기서 그냥 책 이렇게 쑥쑥쑥 훑으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복습할 때는 이런 걸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여기 책 옆에다 계속 이런 걸 계속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와서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본 다음에 그건 봤는데 이게 다 읽혀지네? 그럼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이거만 보면 돼. 근데 이걸 봤는데 이게 잘 안 떠올라. 그럼 다시 이걸 봐요. 다시 보면서 끊으면서 봐요. 수입물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다시 끝나면서 읽어보고 다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걸 안 보고 이걸 봤더니 다시 떠오른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습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책 펴놓고 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테스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근데 계속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스터가 됐어요. 마스터가 됐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다 볼 필요 없죠. 왜냐면 나중에는 결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줄이는 거야. 수입물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판가좀 해볼까 하면서 그 다음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 가격에 다음 각 회의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뭐 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 페이지가 오면은 이걸 보면서 이걸 떠올려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자기가 이걸 지웠으면은 어쩔 수 없고 다시 여기서 보는 거고, 이걸 만약 자기가 안 지웠다. 그럼 다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걸 보면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일로 와. 봤더니 돼. 그럼 넘어가는 거고, 봤는데 안 된다? 그럼 다시 여기 가서 보는 거예요. 다시 보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그 다음 최종은 뭐예요? 다 안 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복습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글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앞글자를 이렇게 따서 막 공부를 하진 않거든요. 앞글자를 따야 되는 거랑 안 따야 되는 거랑 결국에 공부하다 보면 느껴져요. 앞글자를 따야 되는 거는 뭔가 나열해서 서술해야 되는 것들 있죠. 나중에 HS 코드 공부하면은 인류에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가 돼요.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가 되고 01부터 0106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소, 대양, 가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0101부터 가서는 마소, 대양, 가기 이러면은 살아있는 말, 소, 돼지, 양. 근데 양도 면양과 산양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다음에 가금류, 그 다음에 기타 동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글자를 따놔야지 이게 떠오르거든요. 앞글자를 따놓고 떠오르고, 여기서 가금류도 뭐가 있냐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기니하세 이런 식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앞글자가 요렇게도 움직이고 요렇게도 움직이고 이게 나중에 자유자재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글자 따는 걸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글자를 계속 따세요. 그러니까 앞글자를 계속 따놓고, 이것도 처음에 따놓고 이렇게 외워보세요. 뭐 수가, 우수판, 구실, 지지금, 뭐 다각, 더조, 거 뭐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떠오르거든요. 나중 때문에 이 앞글자 처음에 막 이렇게 외웠다가 나중에 필요 없어요. 그럼 그때가 버리면 돼요. 맞죠? 근데 처음에 외울 때는 그런 식으로 앞글자를 막 따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중 되면 결국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자기가 계속 기억나는 앞글자들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진짜 필요해서 앞글자를 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써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공제 요소 쪽 가면은 수입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한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및 해당 물품의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있죠. 맨날 이렇게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쓸 때도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앞글자 따놓으면은 수입 후에 하는 건설 조정기 딱 이렇게 되면은 바로 써지거든요. 이해되시죠? 뭐 생산 지원의 범위에서도 처음에 뭐예요? 수입 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 요소, 부분품, 구성 요소, 부분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렇게 되고, 수입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것,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맨날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결제 구부기, 생사 공금 단기, 생소물, 생필, 기술 고공디. 다만 우리나라 개발된 건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글자를 계속 따놓고 이런 거 따서 외워놓고 나중에 까먹은 게 왜 까먹는 거냐면 이 앞글자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외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외워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습할 때 저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 하루를 다 쪼개놓고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최종 목표는 내년 시험 합격인 거고, 그 전에는 월별로 계획을 짤 때는 최소한도 학원 커리큘럼대로 짜세요. 몇 월부터 몇 월에는 뭘 할 거야.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뭐 내가 무슨 수업을 듣고 있겠지. 그럼 그때로 할 거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뭐 이걸 할 거고, 그럼 내년에는 뭐 사실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할 거야. 그렇게 월별 계획을 러프하게 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별 계획이라든지 일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따실 때는 아까 해놨던 것처럼 주별 단위를 딸 때는 최소 1, 2주 단계로 2주 정도씩 따시면 돼요. 2주 정도 따면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일별로 다 쪼개놓고 그럼 그 일에는 각 시간별로의 그 타임이죠. 그 타임별로의 과목과 내가 그 타임에서 봐야 되는 그 과목의 범위 이게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범위를 공부할 때는 그냥 단순히 책 읽으면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외워도 내일 까먹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100번 까먹은 사람이 5번 까먹은 사람보다 훨씬 나중에 더 잘 떠오르거든요. 이게 써서 무조건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빨리 떠올려서 빨리 써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써요. 나중에 시험 가면은 떨어지시는 분의 아쉽게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써요. 그럼 제일 아깝거든요,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떠올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평소에 계속 빨리 떠올릴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계속 이렇게 범위 조절하고, 누적 범위도 계속 보면서 1, 2 공부하고, 1, 2 하루에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천천히 봤다가, 빨리 봤다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8단위로 됐으면 계속 8단위로 보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8단위로 보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8단위로 한 두세 번 정도 보고, 한 번은 16회. 근데 저는 솔직히 16회는 좀 많다 생각하거든요. 한 달 동안 돌리는 거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4회, 6회 이렇게 쪼개서 보다가, 이렇게 좀 놓치는 게 많다 싶으면은 8회 정도로 늘려서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그때는 진짜 자세하게 보면서 내가, 이쪽은 내가 잘 몰랐는데, 여기 앞글자를 좀 따봐야겠다. 그날 그럴 때 이렇게 앞글자 다 따놓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볼 때 이제 계속 앞글자만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계속 앞글자만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회독수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책 정독하면서 읽는 사람보다 이렇게 앞글자 따면서 빨리 보는 사람이 나중에 물어보면 훨씬 잘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읽는 사람은 없이 써보라 그러면 책을 안 보면 못 써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은 책 없이도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계속 저렇게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 한 1000명이 답안지를 내고 90명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정을 좀 똑같이 써줘야지 채점하시는 분이 봤을 때 눈에 쏙쏙 들어와요. 자기는 좀 규정을 좀 풀어서 남들과 다르게 좀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좀 멋있게 써보고 싶다. 그런 건 썰풀 때 하시는 거고, 규정 쓸 때는 똑같이 쓰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콤마라든지 뭐 이런 거, 이상, 미만 이런 것까지 다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쓸 수 있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계속 하시고, 가능하면은 진짜 좀 계획 좀 맞춰서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HS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 독서실에 공부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걸어서 3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진짜 없어서 별로 이동 시간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만약 자기는 이동 시간이 많다 그러면은 이동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놀면 안 되거든요. 노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부할 때는 최소한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는, 처음에는 막 HS 코드 주자니 이런 거를, 주 규정 이런 거를 녹음해서 막 듣고 다녔거든요. 좀 목을 걸긴 했는데, 근데 녹음할 때 또 좋은 게, 만약 자기가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데, 뭐 이동 시간이 많아서 책을 못 본다든지 하면은,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해서 듣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녹음은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한 7월, 8월, 9월. 아무리 늦어도 9월 정도? 그래서 가끔씩 듣지, 나중 되면 녹음된 것도 잘 안 듣거든요. 왜냐면은, 다 암기가 되면은, 나중에는 자기 전에 눈 감으면서 1회독을 막 하고 그래요. 잠 안 오면은, 막, 관세법 30조 1항부터 35조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눈 감고 생각하고, 그러다 잠들고 막 그런 낭만적인 시간이 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녹음하는 것도 만약에 자기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녹음 드리는 걸 추천하는 거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듣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특히 HS 같은 경우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는 읽어보면 알아요. 자기가 읽고 들어보는데 한글을 읽어도 막 띄어쓰기나 아니면 그게 사람이 읽을 때 의미 단위별로 이게 끊어지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자기가 녹음하고 들으면서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자기가 어디서 이게 잘 안 되는가? 그럼 자기가 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많고 뭔가 자기는 시간 버리는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시간 들이시면서 녹음해서 좀 듣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동 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술 먹는 거 좋아해서 가끔씩 술 먹고 뻗어 있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 해놨었거든요. 술 먹고 뻗어 있으면 그냥 그런 거 막 듣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저같이 살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좀 지금부터 이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2차는 논술이에요. 논술은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펜이거든요. 펜과 글씨예요. 이건 제가 항상 기본이론 처음 시작할 때 OT 때도 항상 강조를 드리고, 보통 이렇게 처음 2차 준비하시는 분들께 항상 진짜 강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써요. 나중에 되면 16쪽을 쓰는데 내용으로 채우라고 하면은 막 관세평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답안지에 뭐 써봐라 라고 하면은 막 30쪽, 40쪽도 막 쓸 수 있어요. 30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답안을 보고 이런 식으로 빨리 암기가 안 돼 있거나 뭐 그러면은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써야 되거든요. 쓰는 건 결국에 피지컬이에요. 피지컬이고 16쪽씩 4시간 4교시를 풀면은 56쪽이거든요. 살면서 하루에 56쪽 종이로 써보신 적 없으시죠? 맞죠? 아마 더 쓸 거예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번씩도 막 쓰고 막 20쪽씩도 막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한테 맞는 펜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펜도 종류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펜 종류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 보면서 찾아서 하나씩 다 사서 써보시고, 저도 한 펜 한 대여섯 개까지 사봤어요. 대여섯 개까지 사보고, 막 심이랑 그 케이스랑 이것도 바꿔서 호환되는 것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펜이랑 그 케이스를 다른 회사 걸 썼었어요. 약간 좀 까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게 좀 맞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미묘한데, 이게 계속 쓰다 보면은 좀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찾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맞추셔 하세요. 지금 내년에 뭐 모의고사 봐서 쓰려고 하는데 펜이 무겁다든지 막 그런 생각하면은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할 때부터 그거 계속 하시고, 저 공부할 때 그 제트 스트림에서, 요즘 시국에 일본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제트 스트림에서 그 인터넷 보니까 한 2만 원인가? 오동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펜을 샀어요. 삼색 펜을. 그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졸라 무거워서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모의고사 보러 가서 1교시 쓰다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단색 펜으로 사시고, 일단 펜이 정해지면 그냥 계속 그거 쓰시면 돼요. 모든 공부할 때 계속 그 펜으로 하시고, 필기할 땐 연필로 하시고, 뭔가 쓴다거나 할 때 계속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걸로 계속 쓰시고, 뭔가 쓰다가 불편하다? 그럼 다른 펜도 써보시고, 그거를 지금 펜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해서 한 내년 12월까지 자기가 딱 펜을 진짜 정해놓고, 정해졌다 싶으면 뭐 리필심 한 20개 사세요. 20개 사면은 30개 충분히 쓰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글씨를 뭐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다 쓰시던 글씨라서 쉽게 안 바뀌거든요. 저도 글씨 쉽게 안 바뀌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잡을 때 저는 이렇게 펜을 잡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여기에 막 굳은 살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굳은 살이 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여기가 아프다고, 세 번째가 아프다는데 저는 네 번째가 아픈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잘못 배워서 그런지 뭐 계속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저도 이걸 잘못 쓴다는 걸 그때 알았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바꾸려고 해봤거든요. 엔젤 그립인가? 뭐 그런 것도 사서 막 껴보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나 이런 거 바꾸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뭔가 제가 공부할 때 뭐 쓰면서 외워라 이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도 글씨 연습할 정도 수준에는 몇 번 써줘야 돼요. 뭐 내가 오늘 진짜 무조건 중요한 규정들 있잖아요. 각 과목별로. 관세법 1장 목적은 당연히 외워야 되죠. 그리고 HS에서도 진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규정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평가면은 평가 시험 보고 왔는데 이 규정을 답안지 안 쓰고 왔으면은 약간 이름 안 쓰고 온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런 건 무조건 답안지 쓰고 오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럼 빨리 쓰는 연습을 하려면은 이런 거는 빈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하루에 한두 문장 정도? 한 반 페이지 정도? 한 10분, 15분이면 쓰거든요. 그 정도 계속 쓰면서 글씨 연습하시고, 글씨 쓸 때도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 가능하면 크게 쓰세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상향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크게 쓰시고, 막 작게 쓰시는 분도 많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쓰시고 막 이러는데, 진짜 나중에 답안지 읽을 때 되게 읽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답안 준비하고 할 때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채점하시는 분한테 내가 답안을 이쁘게 정확하게 잘 써서 대접하는 거거든요.
맞죠? 뭐 요리 경진대 같은 데 가면은 요리 막 하고 플레이팅도 막 이쁘게 해서 막 백종원 아저씨한테 갖다 주잖아요. 맞죠? 아무리 맛이 있어도 플레이팅 개판이면 점수를 잘 못 받죠. 아, 그리고 막 플레이팅 진짜 좋은데 맛이 없어.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차 잡고 이렇게 막 잘 단위별로 잘 쓰고 하는 건 플레이팅이고 그 내용은 결국에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글씨나 이런 거 되게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거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니까 글씨 크게 쓰면서 빨리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사의 주요 덕목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빠른 글씨가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맞죠? 근데 뭐 매년 그 뭐 최고령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빨리 못 쓰실 때도 합격하시는 거 보면은 글씨의 뭐 속도라는 이런 게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하시라고 제가 이건 꼭 진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반에 시행착오를 안 겪어야 되거든요. 초반에 시행착오를 안 겪고 공부를 계속 해야지 나중에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계획 짜는 거랑 공부하는 방식 이렇게 복습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만약 자기가 다른 방법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 추천은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계속 셀프 테스팅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글씨 이거는 진짜 지금부터 좀 많이 놓치시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내년 시험쯤 되면은 진짜 이것 때문에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라서 그럼 뭐 난 다 하는데 막 쓰다 보니까 시간 없어서 못 썼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좀 제발 좀 이것 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서로 막 민망한 상황 안 생기게 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얼마 됐죠? 시간이? 제가 2차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이렇게 한 것 같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